이 과정에서요. 장외전도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가깝고 지금도 가까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이런 아이디어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참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이 모욕하는 것이다.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후보자 이 부인 토론회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했던 겁니다. 아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여성 정책, 아동 정책 이런 거 토론하자 그러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그 분야를 직접 관장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그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토론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간 걸 그렇게 문제되냐 비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월권을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토론 주제를 그거로 가져가자는 것은 그럼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어디에도 지금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영부인 관련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왜 그 문제를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죠? 언론이나 상대방 후보 캠프가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서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토론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영역이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아무리 예전에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이제 동생이라고 예.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태 위원장 그렇게 취급하겠지만 지금은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면 장 전당의 비대위원장을 갖다 혼낸다고요? 그 자체는 월권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엄연히 지금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데 아무리 예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뭐 동생뻘이라 하더라도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조용히 지내길 바란다는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어떻게 한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혼냈을 수 있냐, 모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 오늘 첫 번째 독자적 지원 유세 부산 화면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동훈 전 대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제로요, 그 배우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지금 와서는 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제 의중입니다. 후보도 똑같아요. 시장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막 사람 몰려가서 일하면 좀 장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번에 봤을 때는 벌써 한 13, 14년 됐거든요. 많이 좀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몸도 많이 마르신 것 같고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칭찬을 좀 했죠. 그 함부로 남용할 수가 없죠.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해서 법인카드는 함부로 남용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찌됐건 선배로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를 지냈었으니까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칭찬 많이 했고 과거 인연이 한 10여 년 됐는데 마르고 예뻐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설란영 씨는 뭐 TV 토론이 성사가 진짜 된다면 본인은 응할 생각이 있다라는 게 설란영 씨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인카드로 제사상을 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 듣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이신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8년간 경기지사를 할 때에 본인은 지사님의 손길이 직접 닿지 않는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한센시 그런 그 공동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데 경기도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51개나 되는 시도 거기에 일일이 다니면서 2번, 3번 다니면서 거기에 그 도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도지사님한테 전달을 했고 그러한 것을 도지사님이 그 도정에 반영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년 동안 도지사 하는 동안 손란영 여사가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무슨 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TV 토론에서 하겠다느냐. 결국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것, 여사님들이 영부인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여성 정책, 노인 정책에 일일이 관여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전에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영부인이 조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 저는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영부인으로서의 내조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TV 토론 두고 이제 배우자들의 이제 여러 그 지원 유세 스타일이 다른 것도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해봤다면 반면 이제 김혜경 씨는 비공개로 지금 유세 활동, 뭐 오늘은 광주를 찾았지만 가고 난 뒤에 사진으로 이제 공개되는 정도거든요. 과거 김혜경 씨 선거운동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앞이 5.18 제1호 사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최초의 이제 5.18을 부르기 시작한 곳인데요. 길은 참 아름다운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문제예요. 그냥 가가 어디로 가면 다 막고 있는데 저희 승하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엘바트가 괜찮던데. 어제 설란영 씨가요. 저희 정한이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대위에 배우자 팀 없다. 이게 남편과 나의 의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캠프는 지난번에도 뭐 이해식 배우자 실장도 있었고 이번에도 현역 의원들을 배치했는데 글쎄요. 이제 이동학 의원님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본인은 굳이 배우자 팀에 뭐가 필요 있냐라는 부분 그리고 김혜경 씨도 어쨌든 비공개로 행보를 하면서 배우자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게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배우자에서 도덕적 우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애둘러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수 캠프가 적절한 당으로부터의 조력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선거운동원들도 잘 보이질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실을 만들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리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오히려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문제가 있고요. 지금 배우자 토론회 하자 막 이러는 것도 국민 정서에 완전히 어긋나요. 국민들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배우자가 왜 이렇게 5만 군데를 다니면서 참견을 하고 다니냐 이런 문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말씀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그렇듯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정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렇게 좀 애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압수수색 한 100번 정도 받고 그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이게 동등한 게임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셔놓고 마치 뭐 상대방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납득을 하기 어려우실 거라 봅니다.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네.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최인정 변호사의 반론도 한번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을 일을 김문수 후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보다 수백 배, 수천 배다 더 큰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 신도시, 나아가 평택 고덕 신도시,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예. 파주 북부에 있는 그 LG 필립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거기에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무슨 뭐 옆에서 왜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것을 따라가느냐 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설란영 여사가 그렇게 삼성 국회의원을 하고 남편이 재선 이 경기도지사를 하는 가운데 무슨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 직도 없다며요. 그런데 아무 직도 없는 배우자한테 배우자실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 2분을 묻힌 것. 그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 중에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붙여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현저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는가?
예전에 20대는 어땠습니까? 20대 그 대통령 때는 밥을 지어요라고 하는 책까지 김혜경 여사는 지었고 예. 그때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뭐였습니까? 이른바 그 김문기 씨 발인날 크리스마스 알겠습니다. 전날 해가지고 예.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까지 추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조용하죠? 지금 그때와 지금 차이는 결국 1심, 2심, 150만 원 공선법 위반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예. 제가 진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안 되겠어요. 김진욱 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최인장 변호사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굳이 뭐 배우자실에 현역 의원 2명까지 배치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배우자의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반론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김혜경 여사의 리스크가 무엇이 있죠? 그 리스크를 감추고 감싸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죠? 지금 김혜경 여사가 어떤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까지 받은 거 예. 대법원에다가 상고했고요. 대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그 결정을 따르면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보다 더 국민들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후보의 정책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배우자도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선거 캠프에 의원들을 배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하등의 법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지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띄운 아니 배우자들도 TV 토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 단칼에 그 이준석, 이재명 두 분은 거절하게 했는데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정도의 배우자에 대한 이슈화를 노리고 이걸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도 배우자의 최근 유세 스타일까지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